듣고 배우는 즐거운 복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영상을 꾸준히 1년간 찍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어휘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바로 들어가시죠. Here we go. 자, 오늘의 단어는 disastrous라는 단어입니다. 비참한, 대재난과도 같은 disaster의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단어는 너무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Don't think it's too easy. We'll learn a whole lot of related words here right now.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련된 단어를 배울 거기 때문에 절대 너무 쉽다라고 해서 넘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etymology, 어원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에 disastrous라는 단어를 중요한 부분은 밑줄 치고 필기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astrous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 요 dis라는 단어는 awa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s라는 단어, 우리 disappear에서의 dis입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astrous는 a star, 별이라는 데서 온 단어잖아요. 그래서 별이 떨어져서 풍지박산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disastrous라는 의미가 와 닿을 겁니다. 근데 정확한 어원의 뜻은 별이 away,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별이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별이 사라진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런 거죠.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 별이 나타나거나 어두웠던 별이 크게 반짝이거나 또는 별이 사라졌다라는 것,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 그러니까 불길하다. 여기서의 별이라는 것은 별점, 점성술에서 옛날에는 점성술이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학문이었죠. 점성술에서 여기 보시면은 행운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별, 운세. 그래서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ill-starred. 이게 별이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행운이 좋지 않다, 불운하다, unlucky의 의미로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의미는 지금은 obsolete, 쓸모없다, 쓰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현대적인 의미는 calamitous. 자, 이 단어 잘 살펴보세요. calamitous, 재난과도 같다. 그리고 ruinous, 파멸적이다. ruin은 뭐 유적지라든지 황폐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of the nature of a disaster, 재난의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disaster의 형용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 살펴봤으면 우리는 root word, 어근을 통해서 정말 많은 단어들 확장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어는 disaster라는 단어입니다. disaster, 우리 재난이라고 하죠. 재난이나 재해, 재난, 재해 이런 뜻이 disaster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은 어떤 사건인데 the result in, 자, result in이라는 말은 야기시키다죠. great harm, 해나 데미지, 죽음 또는 심각한 difficulty,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살펴보면 everything was going smoothly until suddenly disaster struck. 재난이 닥칠 때까지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disaster라는 단어가 strike라는 단어를 자동사로 해서 재난이 닥치다라고 쓰고 있죠.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재난이라고 하면 disaster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catastrophe나 calamity라는 단어도 같이 외워둡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catastrophe라는 단어에 여기 나와 있는 카터라는 단어는 이렇게 똑같이 dow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catastrophe도 마찬가지로 별이 떨어졌다, disaster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calamity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확장해서 몇 개의 단어를 살펴보면 disastrous라는 이런 형용사, disaster의 형용사는 disastrous이고 catastrophe의 형용사는 catastrophic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calamity 형용사는 아까 우리 봤었죠. calamit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형용사니까 같이 챙겨두도록 하고, 그리고 재난이 닥치다라고 하면은 disaster struck이라고 하고, 재난이 닥쳐온 거, 그러니까 수동태 형태로 쓰고 싶으면은 get hit나 get struck을 쓰고 by disaster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disaster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는 그런 짝을 이루는 표현이 자연재해라고 할 때 natural disaster라는 표현, 또는 경제적인 재해는 economic disaster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financial, 이건 뭐예요? financial disaster, 재정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좀 어울리고, 그리고 재난 구조는 뭐라고 하면 되죠? 재난일 때 구조를 하는 거. disaster, 자, 이럴 때 구조라는, 구호라는 그런 의미로 relief라는 단어가 있어요. relieve, 완화시키다, 이런 구원하다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자, 이런 단어 같이 챙겨 두시면 좋겠네요. 바로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astrology입니다. 여기에 astrology의 이 logic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logic이라는 단어는 로지아에서 온 단어죠. 로지아. 그리스어인 로지아에서 왔는데, 우리 다이얼로그라든지, 다이얼로그는 대화죠. 다이얼로그에서 우리 말이라는 뜻이나 아니면은 로직이라는 단어, 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문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로지입니다. 즉 별에 관련된 논리, 별을 가지고 논리를 논하는 학문이다. 자, 어떤 논리를 논하는가? 영영의 뜻을 보면은 the study of the movements and positions, 움직임이나 위치에 대한 학문, 태양, 달, 그리고 행성, 별에 대한 거죠. 어떤 믿음이냐? 이러한 것들이, 움직임이나 위치가 사람들의 성격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strology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죠? 네, 점성술이라는 뜻입니다. 점성술. 예전에는 하나의 학문이었지만 지금은 술이라는 단어 붙은 거 보면은 어떤 기술 같은 거죠. Unlike astronomy, 천문학과는 달리 astrology, 점성술은 cannot be described as an exact science, 정확히 과학이라고는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아닌데 과학과 비슷한 것을 우리는 유사과학이라고 그러고 pseudo sci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seudo science, 이런 단어도 같이 챙겨 가시고, 자, 그리고 별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horoscope라고 합니다. horoscope, 별점은 horoscope고, 우리 별점은 뭘 가지고 치냐면은 12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12궁. 그러니까 12개의 별자리, 탄생 별자리를 말합니다. 이거를 zodiac이라고 하고, 그리고 12궁을 포함한 별자리, 별들이 모여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con이라는 함께 있다, stella가 이것도 star, 별입니다. 그래서 constellation이라고 하면은 별자리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어 astrology, 점성술을 봤으니까 우리는 학문인 astronomy, 천문학을 봐야겠죠. 천문학은 여기에 영영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우주에 대한 학문.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것도 어근을 살펴보면 놈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인 노모스에서 왔어요. 노모스라는 단어가 norm이라는 단어가 되죠. norm은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뜻에서 규칙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고, 지금 이 노미도 학문의 규칙 또는 원리, 원칙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별의 규칙이다, 별의 학문이다가 astronomy가 되죠. 자, astrology와 반드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살펴보면 by studying other stars, 다른 별들을 연구함으로써 astrologist, 자, astrology를 하는 사람, 점성술자,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은 can forecast. 자, forecast는 for가 before에서 왔어요. 그래서 foresee라든지
predict라고 하죠. 예측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은 요거예요. What will be like. What will be like. 무엇과 같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the rest of life니까 여생이죠. 태양의 남은 일생이 무엇과 같을지, 즉 어떨지에 대해서 이거는 뜻이 무엇과 같을지라고 합니다. 태양의 여생이 무엇과 같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천문학자냐? 점성술사냐? 라고 한다면은 천문학자죠. 천문학자입니다. 점성술사는 astrologist 말고도 astrologer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astrologer, astrologist라고 하면은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그리고 천문학적이니 astronomic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천문학과 관련된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천문학적인 비용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astronomical cost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맨 마지막 보너스 단어까지 챙겨가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단어는 이렇게 astronomy와 astrologer를 봤으니까 우리는 자, 우주 비행사를 안 볼 수가 없죠. astronaut, 우주 비행사입니다. 자, 요 단어에서는 여기 있는 너트란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너트란 어근은 내부에서 왔어요. 내부란 단어 벌써 많이 봤죠? 내비게이션이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이 단어는 항해라는 의미죠. 항해. 그리고 t를 붙여서 항해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에스트로넛은 항해사, 그러니까 우주를 항해하는 항해사다, 우주 비행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를 코스모넛이라고 했어요. 코스모는 우주를 뜻해요. 코스모스, 우주를 뜻하고 러시아 우주 비행사, 그리고 열기구 조종사는 air라는 단어의 어근인 aero를 써요. aeronaut이라고 하고, 잠수사는 water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해요? 그렇죠. aquanau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우주 비행사, 우주 비행 동물은 과연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전에 인간이 우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동물을 먼저 우주선에 태워 보냈습니다. 인도주의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었죠. 애니멀 넛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우주로 간 동물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러시아에서 보냈는데 라이카라는 개였죠. 개. 라이카라는 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그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그넛 말고도 침팬치를 태워보내고 했었는데 침프넛이라고 합니다. 자, 도그넛, 침프넛 이런 것들이 애니멀 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asteroid예요. asteroid, 소행성이죠. 소행성. 우주를 떠다니는 작은 별들입니다. 어린 왕자가 타고 다녔다는, 여기서는 로이드 잠깐 볼 건데 이 오이드라는 단어가 worm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 그래서 비슷한 형태다라는 의미로 별과 비슷하다라는 게 asteroid입니다. asteroid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오이드 잠깐만 살펴보면은 우리 휴머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휴머노이드. 요즘 어떤 스마트한 기계, 스마트한 로봇이 나타나다 보니까 인간과 가장 유사한 로봇이다라고 할 때 휴머노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인간과 유사한 기계 또는 인간과 유사한 어떤 동물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인원이 인간과 비슷한 어떤 동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인류, 인간이 아닌 최초의 인류를 휴머노이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asteroid, 소행성이 우주를 떠다니다가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타들어가겠죠. 이것을 유성, 흐르는 별, meteor라고 하고 shooting star, 별똥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타지 않고 지구에 떨어지면
운석이라고 해서 meteorite라고 하고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분화구가 생깁니다. 얘를 meteorite crater라고 합니다. 자, 요거 위에 그냥 혜성이라는 단어 생각나서 한번 써봤어요. 혜성은 선생님 어릴 때 헨리 혜성이 뭐 70 몇 년을 주기로 태양을 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헨리 커멧이라고 했어요. 커멧이 혜성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단어들을 챙겨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이 star와 관련된 어근에서 갑자기 무슨 consider 생각하다가 나오느냐 이 consider라는 단어가 star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별을 보면서 운세를 생각하다에서 온 거예요. 별을 보면 운세를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서 다 빼고 생각하다만 남은 거죠. consider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고려하다라는 수거입니다. take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이라고 해요. take into consideration. 동의어로 take something into account라고도 해요. take into account, take into consideration. 이런 게 우리가 고려하다를 볼 때 꼭 살펴봐야 되는 수거고 consider를 볼 때 두 번째 consider의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어휘 문제예요. 자,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자, learning Korean,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may be difficult for English speakers,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in Korean, 한국어는 영어와는 다르게 상당한 차이라는 게 존재한다. 자, 상당한 차이라고 해야겠죠. 상당한이라고 하면은 considerable 이라는 단어가 상당한입니다. 동의어까지 외워두시죠. substantial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bstantial, considerable. 그리고 considerate라는 단어는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죠. thoughtful 이라고 합니다. 자, 모의평가에 출제될 정도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겠죠.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시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문법과 어휘에. 그리고 depending on은 의존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 따라서라는 전치사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eople involved. 관련된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문법과 어휘의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뭐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한국어가 사람들의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문법과 어휘가 달라지는 것. 그렇죠? 높임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임말. 높임말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honor라는 단어를 써서 honorific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영어에는 사실 높임말이 딱히 존재하지 않죠. 공손한 표현 정도 존재하죠. 위를 would로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거, can을 could로 표현한다든지 공손한 표현, speak in a polite manner. manner는 방식입니다. 예의 바른 방식으로 말하는 거. 이것도 높임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표현들 같이 챙겨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우리 지금까지는 어근을 통해 확장 어휘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우리 요 disastrous라는 단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우리 밑줄 치면서 살펴보죠. 자, 처참한, 형편없는, 재앙과도 같은 파멸적인 이런 말입니다. A disastrous harvest, fire, result 이런 말들 보시고 그리고 lowering interest rate를 금리라고 했죠. 금리 또는 우리말로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것은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처참한 결과, 재앙과 같은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For the economy, 경제에 쓴 단어 동의어입니다. catastrophic, devastating. 자, 발음 조심하시고 devastating.
파멸적인이라는 뜻이고 요거 말고 우리 아까 뭐 봤었죠? calamadous라는 단어 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게 ruinous라는 단어 봤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 같이 동의어들을 쭉 챙겨두도록 합시다. catastrophe, devastating, calamitous, ruinous. 이렇게 우리 사전도 살펴봤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example sentences 이렇게 마지막을 할 때 last but not least라고 항상 말하죠. 마지막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 result will probably be disappointing. 결과는 아마도 실망스러울 것이다. Not disastrous. 재앙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a little worse than expected.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the result가 주어다 보니까 disappointing ing 형태를 쓰고 있다는 거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우리는 we가 주어로 되면은 will probably be disappointed라고 이렇게 pp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We must stick to our current time system. 현재의 시간의 체계를 우리는 고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the side effects of switching the clock back and forth 1 hour twice a year 1년에 2번씩 시계를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의 side effect는 부작용이라고 하죠. adverse effect라는 표현도 씁니다. 부작용은 can be disastrous, 재앙과도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단어부터 먼저 좀 챙기고 보면은 이 stick to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고수하다, 집착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어들이 있는데 동의어들이 좀 중요하죠. stick to의 동의어는 cling to나 또는 adhere to 또는 hold on to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집착하다, 고수하다는 뜻인데 adhere라는 단어 잠깐만 더 보면은 adhesive 하면은 접착제가 되고 adhesive tape이라고 하면은 방창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지금 예문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1년에 2번 여름, 겨울에 시간을 1시간씩 조절하는 것. 지금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여름에 해가 빨리 뜨니까 그 빨리 뜨는 해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도 아끼고 사람들이 활동성도 높이고 뭐 이런 거죠. 겨울은 늦게 뜨니까 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daylight savings라고 해요. 혹시 summer times라는 거 들어봤으면 모르겠는데 summer times가 daylight savings라는 겁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일광 전략이라고 하면 되죠. 햇빛을 전략하는 정책. 우리나라는 이 일광 전략을 87년에서 88년 올림픽까지 1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별로 좋지 않다고 판명이 됐는지 사라졌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먼저 문제 풀어보고 설명 들어보시죠. The snowmobile 설상차입니다. 눈 위의 차. 설상차는 offered considerable. 또 나왔죠. considerable 상당한 우리 substantial 상당한 상대적인 이점을 제공해준다. 이점 유리한 점 to the laps. laps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앞이 대문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후로 하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나 종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핀란드에 살고 있는 부족 중에 랩족이 있습니다. 이 랩인들을 우리 상당한 어떤 장점을 제공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use reindeer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술록이에요. 술록.
deer가 사슴이죠. 사슴의 종류죠. reindeer sled, 썰매, sleigh라고도 하죠. bobsleigh라는 거 경기 있는 거 알 겁니다. 이 술록 썰매를 이용했다 as their primary means of transportation. 그들이 주된 교통 수단으로 술록 썰매를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설상차는 어마어마한 어떤 혁신이겠죠. 이 설상차의 장점을 계속 설명합니다. It was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더라. 그리고 making trips for supplies. 자, 이 부분 해석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trip을 자꾸 여행이라고만 해석하니까. 그런데 supply는 여기서 구체 명사화 시켜서 물자고 물자의 이동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표현 말고도 이동,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trip입니다. 물자의 이동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자, 하지만 however 앞에는 긍정적이고 뒤에는 however니까 부정적인 이러한 랩스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봤으니까 다음 마지막 문장 함께 보시죠. 이건 해석이 조금 어려우니까 미리 먼저 문제를 풀고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Such mental rehearsal, 이런 정신적인 예행 연습은, 자, rehearsal, 리허설이에요. 예행 연습은 disastrous, 부정적이다, constructive, 건설적인, 긍정적인 의미죠. 이러한 cognitive static, cognitive, 인지적인, static, 정적인 상태, 정적인, 인지적인, 정적 상태가 된다. 정적 상태라는 이 static이라는 단어는 stand, 서 있다에서 온 단어예요. static의 반대말은 역동적이라고 해서 dynam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인지가 정지했다는 말이니까 disastrous, 재난과도 같은 그런 인지적 정지 상태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쓴 걸 알 수가 있죠. When it becomes trapped,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갇히게 될 때, 어디에? In a stale routine. stale이라는 것은 이 단어도 위에 있는 static처럼 stand에서 왔어요. 진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진부한 일상에 그것이 갇히게 될 때. 근데 이 진부한 일상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자, 다른 데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을 어떻게 썼느냐면은 intruding on, 이건 침해하다인데 invade 같은 거죠. intruding on all other attempts to focus elsewhere, 다른 데 집중하려는 모든 다른 시도들을 침해한다는 말이 다른 데 집중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현재 이 관심을, 너희 관심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진부한 일상 속에 우리는 갇히게 되는, 이게 바로 인지적인 정적인 상태다. 아주 파멸적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또 전체 예문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I enjoyed a lot when I made it. 선생님은 이거 만들 때 정말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I hope you also enjoyed it. 여러분도 또한 즐겁게 보셨으면 합니다. That's it for now. See you later. Bye.